그리고 이게 맞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됩니다. 딱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집마다 있는 비대 선택의 원칙과 비대 추천, 그리고 설치 방법, 건강에 좋은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현재 비대 선택을 하거나 고장이 나서 고민인 분들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비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비대 선택 기준 5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비대를 쉽게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로 비대에서 찾는 건강한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비대가 3대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찍고 편집도 하는 위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고장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제가 수동 비대를 만들었어요. 평생 고장이 안 나는 이 상하하는 모터도 고장났고 판넬도 고장나서 버튼도 안 먹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내리고 올리고 저만 쓰니까 상관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창피하긴 한데 버튼도 만들어서 절대 고장 안 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대의 가장 많은 고장 원인은 대부분이 컨트롤 판넬 고장일 것입니다. 저희 집도 한 6년 사이에 비대만 3대로 교체했습니다. AS도 2번 불렀고요. 이번까지 하면 한 4번째인 것 같습니다. 비대가 고장이 나면 AS를 부르는데요. 출장비에 부품까지 하면 거진 한 3분의 1, 많게는 한 2분의 1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고장이 날 것 같은 염려를 해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말입니다.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실은 습지 화장실입니다. 샤워도 해야 되고 세면대에 머리도 감고, 특히 화장실 청소 때 샤워기를 사용하면 비대에 습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고무 패킹, 노즐 마개, 온풍기 마개 등으로 습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판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비대를 구입하기 전에 이렇게 최대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오래오래 쾌적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저만의 어떤 비대 선택 5가지 원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습기에 약한 컨트롤 판넬이 아닌 리모컨 타입일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습기가 이렇게 판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작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습기를 막을 수 있는 리모컨 타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번거롭게 필터 교환을 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우리나라 상수도는 의외로 깨끗합니다. 필터가 있는 목적은 그 찌꺼기가, 상수도에 나오는 찌꺼기가 노즐 구멍을 막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상수도는 깨끗하기 때문에 비대에 있는 그 거름망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터가 없는 걸 해야 되고, 단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그리고 오래된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들이 녹을 쓰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필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노즐이 스테인리스인 제품일까. 이 스테인리스를 왜 추천하냐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이런 것은 껍질이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안에가 균들이 서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써야 세정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즐이 스테인리스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수 등급이 높은 제품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체 IPX 5등급, 리모컨 IPX 7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은 등급인데, IPX 4등급 정도는 좀 물을 이렇게 뿌려도, 물방울을 이렇게 튀어도 조금 방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IPX 5등급 정도는 샤워기를 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도 충분히 방수가 되고, 또 리모컨 IPX 7등급은 거의 리모컨은 방수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5번째로 향균 기능이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의 지저분한 곳을 받는 장치이다 보니까 균들이 많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균 기능이 있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이 블루밍에서 나온 비대인데요. 이걸 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는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비대 설치하기 전에 그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브라켓 설치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브라켓에서 고장나는 그 볼트를 쏠 때 너무 세게 쏴버리면 야마가 나니까 적당히 이렇게 쏘고, 아니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드라이버 손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안전장치가 주의사항을 안 읽어보고 했다가 또 부지로 또 그 교환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고 설치를 합니다. 밸브를 잠그겠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을 비워줍니다. 그래야지 이따 이 밑에 그 밸브들을 풀었을 때 물이 이렇게 밑으로 안 새니까 미리 비워줍니다. 유통으로 가는 호스로 분해를 합니다. 몽키로 분해하고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부품들은 다 버리고 새로 구매한 것을 이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안에 뭐 고무 패킹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뭐 누수도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합니다. 분해할 때 이거를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이게 고정 핀이에요. 그리고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걸 분해합니다. 분해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물질들이 많이 원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막 때가 많이 껴 있어요. 그것은 칼로 이렇게 긁어주고 그 다음에 매직폼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치약을 좀 묻혀서 좀 문질러면은 깨끗이 닦아집니다. 예, 고무 패킹도 고정 고무 패킹도 버려주고 치약을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이 닦아집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T밸브를 먼저 조립을 합니다. 이 밸브 손잡이가 간섭당해가지고 밸브 손잡이를 먼저 처음에 할 때 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결 조여주기가 편합니다. 그다음에 분해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할 때 이 전 안 했는데 조이면은 꼬입니다. 그러니까 조이기 전에 역으로 좀 많이 좀 돌린 다음에 돌려주면서 조여지면은 이렇게 그 꼬이는 현상이 덜합니다.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이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 나를 보게끔 반대로 하면 조립이 안 돼요. 와샤를 여기다 놔요. 와샤를 넣고 와샤를 넣고 그 다음에 와샤를 브라켓, 고정 브라켓을 올려놓습니다. 볼트 구멍 위치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볼트를 조립을 합니다. 이때 너무 임팩트 드라이브로 너무 세게 쏴버리면 야마가 나니까 다 맞는데 살살 쏘면 살살. 좀 작다, 너무 크다. 그리고 변기를 구입할 때 뭐 우리 집 변기가 좀 너무 작거나 너무 좀 특이하게 생긴 변기다 할 때는 꼭 이 구멍 사이즈를 확인하고 비데를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규격품이라 대부분 다 맞는데. 그리고 이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여기다 이 호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어요. 플라스틱 때 보니까 너무 세면 또 야만하고 그러니까 지그시 해도 충분히 세지는 않습니다. 이 틈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틈을 이게 맞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됩니다. 딱 맞습니다. 분해할 때는 아까 그 옆에 그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조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설치합니다. 리모컨이 이렇게 누르기 편한 자리를 이렇게 봐가지고 건전지를 먼저 집어넣어야겠죠. 건전지 조립할 때 플러스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니까 그거를 먼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뭐 잘하시는 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리모컨 붙일 때 타일에가 이물질이 묻거나 물 습기가 있으면 그 양면 테이프가 안 붙으니까 수지로 깨끗이 붙일면을 닦아준 다음에 부착을 합니다. 저는 이 위치가 제일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비었던 그 변기통에 차겠죠. 옆에도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슈퍼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주고 세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안에가 물이 차는 소리가 하고 들리면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띠띠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된 겁니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 어떤 그 피부를 감지해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이게 감지가 안 되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테스트는 감지를 시킨 다음에 세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 뭐 세수하고 싶은 분은 여기다가 해도 되지만 깨끗한 물 아니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떼어주면은 이렇게 동작이 멈춥니다. 작동이 잘 된 걸 확인하고 쉬우니까 연장. 다음 주의사항으로는 이렇게 수압이 약하면 펌프가 있는 비데를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너무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은 비데를 설치를 해도 수압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압이 약하다 싶으면은 그 비데에 보면 펌프가 달린 비데가 있습니다. 그 비데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건강한 비데 사용법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비데는 세정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비데는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겨 잘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먼저 말씀드리면 비데 사용 시 수압을 낮게 해서 항문에 충격을 적게 주는 것이 좋고 수압을 높여 관장처럼 배변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부작용 강한 수압이 직장을 자극하면 직장 항문 기능을 저하로 이어집니다. 고로 수압을 높이거나 쾌변 기능 사용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데의 좋은 기능은 자욕을 대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하는 것은 자욕 기능이 없는데 뭐 치액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내 똥꼬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욕 기능이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뭐 통증도 완화해 준다니까 자욕 기능이 있는 것을 비데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데 선택과 그 설치 방법 그리고 뭐 건강에 좋은 사용 방법 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재미있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나 되셨다면은 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똥손이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똥손 금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